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의 백과사전 키티피디아라는 책입니다. 키티피디아라는 제목에 걸맞게 고양이에 대한 모든 것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저희 집도 이제 고양이를 키워가지고 일단은 여기 나오시는 분들 지은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박정윤 뭔가 다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계시네요. 여긴 3마리, 4마리, 2마리, 여기다 1마리 합사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2마리 이렇게. 자, 엄청나게 긴데요. 에필로그까지 547쪽. 자, 이쪽은 좀 넘겨갈게요. 1장, 고양이님 깔끔하게 모시기. 구강관리. 얘들은요, 이빨을 닦아야 되는데, 얘들 이빨 닦는 걸 좀 싫어합니다. 양치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얘들도 구강 그 질환이 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칫솔이나 스타킹을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고양이 전용 치약이고, 적응시키려면 일단 긴장 풀고요. 엄청 그르릉 할 때까지 일단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을 만지는 데 대한 거부감이 없애기라고 합니다. 치약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라고 합니다. 고양이의 치약이랑 개 치약은 먹어도 된다네요. 그리고 이렇게 입안에 이렇게 좀 넣었다가 빼고, 이제 손을 넣고 턱을 고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치아 문제로고, 칫솔로 그거를 교체하고, 양치질 후에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만약에 제가 이번에 스크래처를 하나 집에 하나 들었거든요. 거기 캣닙이 진짜 엄청 이득으로 캣닙이 딸려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적응하게 하려고 거기 안에 있으면 간식 주고 엄청 많이 줬는데, 간식을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캣닙을 한번 뿌려봤는데, 얘 캣닙을 엄청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스크래처에 그냥 완벽하게 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리빙박스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걸로 또 은신처 집 하나 만들어줬는데, 얘가 뭐 안 들어갈까봐 막 사료도 한 5알씩 넣어놓고, 간식 부스러기도 좀 넣어놓고 했더니 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캣닙을 좀 뿌렸더니 들어가가지고 막 비비더라고요. 캣닙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얘가. 자, 그리고 구강질환. 얘들은요, 침을 과도하게 흘리거나 아니면 쪼개진 사료들이 밥 주변에 너무 많이 있으면 구강질환인 거라고 합니다. 치은염, 치주염이 있다는데요. 치은염은 이제 스케일링하면 원상복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치주염은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발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빨을 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치석을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 관리. 얘들은요, 코가 촉촉합니다. 후각은 청각 다음으로 뛰어난 감각이라고 하네요. 시각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냄새를 맡아서 이게 나의 이게 나의 적인지 아니면은 이게 사람인지 사냥감인지 먹이인지를 감별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얘들은 이제
그 향수, 향초, 디퓨저, 방향 탈취제, 모기향 등 그 약간 그 홈키파 이런 것도 별로입니다. 안 됩니다. 연기 나는 거는 안 돼요. 홈키파도 좋지 않습니다. 페브리즈도 안 됩니다. 베이킹 소다는 괜찮고요. 근데 그것도 얘한테 뿌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얘들은 긴장하면 코를 이렇게 핥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재 볼 때 코를 얘가 엄청 핥았거든요. 저희 집 고양이가. 저 얘들이 콧물이 나면 코 질환인 겁니다. 누런 코, 농성 코를 흘릴 때, 그리고 콧물이 너무 많이 날 때, 그리고 코피가 날 때, 계속 재채기를 할 때. 그러니까 약간 허피스 바이러스나 약간 그런 걸로 고양이 상부 호흡기 증후군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70%가 하고 있는 질환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눈 관리입니다. 눈 아주 중요하죠. 눈이요, 되게 신기한 게 밝은 빛이면 이렇게 되고 평상시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어둡거나 두려우면 이렇게 되는데 어둡거나 들어오거나 아니면 약간 흥분됐을 때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동그란 게 전에는 낮에만 고양이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좀 서 있는, 그러니까 여름에 많이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축소된 것만 많이 봤었는데 예전에 딱 한 번 밤에 고양이를 본 적이 있는데 동그래서 동공이 완전 진짜 엄청 땡그래져가지고 되게 좀 무서웠습니다. 옛날에 한 5살인가 4살인가 그때였습니다. 귀 관리. 저희 고양이가 귀가 좀 이상한데요. 그래가지고 귀 관리를 좀 합니다. 약도 먹이고. 여기 얘는 귀진드기가 이제 원인일 수도 있고 세균 또는 곰팡이균이 원인일 수도 있고 그냥 알레르기일 수도 있다네요. 저희가 귀진드기가 있어가지고 귀진드기 좀 설명해 보자면 얘가요 안에 진드기들이 진짜 드글드글하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드글드글하게 많으면서 그 귀 점막을 파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걔가 또 똥을 싸니까 저희 집 고양이 귀가 막힌 거예요. 얘들 똥으로.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되게 치료했거든요. 그때 스트레스를 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참고로 얘들은 곤충이 아니라요.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절지류입니다. 곤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품종처럼 귀가 접힌 애들은 질병이 이제 그러니까 환기가 안 되니까 귀가 그러니까 질병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세정제로 하면 된다고요. 발톱 관리. 얘들은요 3주에 1일씩 깎는데요. 얘들이 스크래쳐로 조금씩 다듬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이 발톱 이 자라는 속도가 그러니까 발톱을 다듬는 속도가 발톱이 자라는 속도를 따라가질 못해가지고요. 잘라야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은요 여기 우리랑 다르게 우리도 여기 있긴 한데 우리는 안에 있진 않잖아요. 우리는 살짝 다르게 안에 혈관이 있는데요. 거의 신경까지 있어가지고 발톱 자르다가 피 나면은 신경 잘라가지고 엄청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뒷발톱은
잘라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빗질하기. 빗이 엄청 많습니다. 일자빗, 브러쉬, 슬리커, 터미네이터, 실리콘 브러쉬, 사랑빗이 있다네요. 저희가 빗이 아직 없어가지고, 이거 원래 아빠가 반대했는데 제가 간신히 데리고 온 거라 빗이 없어가지고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도 빗질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얘들이요 털이 엄청 많이 날려가지고 일단은 조금씩은 빗질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자, 그리고 목욕하기. 목욕은요, 목욕을 해도 얼굴에는 뿌리면 안 되고요. 샤워기로 바로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조금씩 해야 된다요. 약간 양치질처럼. 얘들도 딱히 목욕을 안 해도 되긴 한데 약간 좀 피부에 각질이나 그런 거 생기면은 그래도 해야 되긴 합니다. 피부 관리. 제가 아는 걸로는 링웜이 단데요. 링웜이 뭐냐면은 세균이 와서 거기 이제 들어간 데만 땜빵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엄청 옮겨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땜빵이 엄청 많이 생기는데 그게 사람한테도 있는데 엄청 아프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일상. 먹거리에 대하여. 얘들은 그냥 뭐 건사료, 습식사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자연식으로 해도 되는데요. 장단점이 둘 다 있다고 합니다. 건식사료는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새 걸로 바꿔줘야 되고요. 습식사료는 따서 30분 안에 안 먹으면 바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료의 기준이 있는데요. 이렇게 밀 하면은 무슨 밀 하면은 밀은 이제 원재료를 갈아서 재생산한 거고요. 치킨밀은 닭을 갈아서 재생산한 원료. 미트밀은 어떤 고기인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고기를 갈아서 재생산한 원료랍니다. 여기부터 피해야 되는데요. 미트 앤드 본 밀. 이건 남은 뼈와 그 뼈에 붙은 고기를 갈아서 재생산한 거고요. 땡땡 바이 프로듀크?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은 그 부산물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치킨 바이 프로듀크라고 하면은 이제 닭의 이제 머리, 발, 내장 이런 걸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성 방부제.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피하셔야 됩니다. 자연식도 양파, 파, 부추, 마늘 이런 거를 먹이면 안 되고요. 약간 닭 깔 때, 닭죽 만들 때 얘가 먹으려고 온다고 해도 먹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닭을 만들 때 그냥 닭만 넣고 끓인 것도 아니고 그것도 넣으니까 양파나 부추나 마늘 같은 것도 넣으니까 파도 넣고 그리고 사람 참치캔도 먹으면 안 되고요. 날생선, 날고기, 날달걀 이거 안 됩니다. 얘들도 엄연히 익힌 거를 주세요. 그리고 사람 우유는 먹이면 안 되고요. 고양이 우유나 무염치즈를 주세요. 이제. 주라고 합니다. 생선뼈 먹으면 안 됩니다. 내장에 상처네요. 초콜릿
얘는 일단 카페인은 그냥 안 돼요. 카페인은 그냥 안 되고요. 커피도 안 되고요. 포도도 안 됩니다. 아보카도. 우리만 먹을 수 있어요. 다 모든 동물에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물론 곤충이랑 뭐 정갈 그런 애들은 제외하고 걔들은 거의 안 먹기도 하고 먹더라도 죽진 않으니까. 그리고 건어물 너무 짜요. 물 마시기. 얘들이요 5kg면은 그 반 킬로 그 5kg면은요 얘가 고양이가 그럼 그 몸무게 반 미리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5kg면 5kg 500g이라고 따졌을 때 그걸 반으로 나누면 250g인데 그러면 이제 250ml의 물을 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됩니다. 약간 플라스틱은 별로라고 해요. 약간 건사료에 습식한에 물 타도 되고요. 아니면은 물에 약간 좀 가스오브시 같은 거 그런 걸 띄워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입니다. 자, 화장실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평판형, 돔형, 기타. 저희가 돔형이 있는데요. 얘가 안 들어갈까봐 위에 돔을 빼가지고 평판형이거든요. 그런데 사막화가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돔형은 근데 그래도 냄새는 안 나고. 근데 평판형도 딱히 모래 빼고는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별로면 딴 데 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입니다. 얘들은요. 핥아줄 때는 내가 좋아라는 표현이고요. 박치기 할 때는 네가 참 좋아. 살짝 물 때는 아이 좋아. 그릉그릉 하다가 살짝 무는 건 진짜 좋다는 겁니다. 눈을 똑바로 응시할 때 공격하겠다. 펀치 날 때 하지 말랬지. 그래서 수면 자세로는 이제 삼엽충 자세 긴장이고요. 대자로 뻗었으면 편안한 거고요. 머리를 앞발에 대고 엎드린 자세는 경계라고 합니다. 동네 길고양이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꼬리를 스칠 때는 호이고요. 갈고리가 좀 서 있는데 끝에가 갈고리면은 마음에 들긴 한데 100% 신뢰할 수 없어 이런 겁니다. 꼬리를 바짝 세우고 발을 떨 때는 진짜 네가 정말 좋아하고요. 꼬리 탁탁 칠 때는 나 지금 예민하거든 이런 거고 꼬리를 부풀리면 위로 줄 땐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거고요. 꼬리를 다리 사이로 내릴 때는 다가오지 말라고 무서운 거라고 합니다. 귀는요 옆으로 눕힐수록 공포스럽고 두려운 거고요. 바짝 세울수록 공격자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때 이제 고양이 입양하러 갔을 때 그때 그 캣타워 맨 위에서 어떤 애가 귀를 진짜 확 내리고 저를 진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꾹꾹이, 쭈쭈비, 골골이. 골골골 소리는요. 한 번 나면은 너무 귀여워가지고 계속 만지게 되거든요. 근데 계속 골골골골입니다. 이 주파수가요. 20에서 140 주파수라는데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심장마비 발병률을 40% 낮추고 심장의 건강을 돕고 상처 치료, 근육 강화, 무호흡 중흡군 완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주파수가 만병통치인 거예요. 놀이. 얘들이요. 약간 좀 낚싯대로 이렇게 하면 좀 좋습니다. 손으로 하면은 손을 먹잇감으로 인식해서 손으로 하면 안 되고요. 약간 깝죽대면 안 되고요.
잠깐 움직이다 정지하면 얘가 진짜 좋아합니다. 진짜 그냥 신경 안 쓰다가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멈추면 얘가 딱 바로 와요. 아니면은 살짝 좀 숨어가지고 소리 바스락바스락 낸다든가 속도를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놀이도 되고요. 뭐 퍼즐 먹이도. 그리고 이제 그 놀잇감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낚싯대처럼 있는 것도 있고 봉 끝에 이렇게 좀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긴 여름나기고요. 이거 뭐냐? 좀 넘길게요. 병원 가기. 병원 중요하죠. 이동장애에 잘 적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방접종. 너무 늦게 오면 안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구충과 심장사상충 예방. 이 심장사상충이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모기에 대한 그런 거라고 합니다. 노령못 돌보기. 여기서부터는 좀 넘기도록 할게요. 예. 여기까지 이제 책 소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요 이 책이 너무 길어가지고 언제 읽을까 하는데 틈만 날 때마다 이제 책 읽을 시간마다 읽으면은 읽더니 생각보다 금방 읽히더라고요. 유익한 정보들도 아주 많고 그림체가요 그 이제 순이라는 그림 작가분이 이제 그리셨는데요. 이분 책이 저희 집에 그 탐묘인간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체가 좀 더 익숙해가지고 좀 더 잘 읽혀졌던 것 같습니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책 하나 정도는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양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이제 고양이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키우고 싶고 그런 분들도 하나 더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